자, 우리 행문고 17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거의 끝나가죠. 212쪽 보면 상충곡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요. 앞에서 정리했던 방식하고 똑같이 할 거예요. 상충곡은 짧게 끝내고요. 관동별곡은 좀 끊기가 애매해가지고 호흡 좀 길게 해서 끊기가 애매해서 호흡 좀 길게 해서 한 번에 가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봄 감상하는 노래가 되는 거죠. 자, 일단 서사 부분 한번 보시면요. 일단 내용적으로 봤을 때 자연에서 살아가는 즐거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여기 나오는 홍진이라는 시어 잘 보셔야 되죠. 이 붉은 먼지 낀 세상 해가지고요. 이거 속세와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시적 화자의 태도, 일단 자연 속 삶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는 이를테면 이 나의 삶이 어떠한가, 옛사람이 멋있게 놀던 것에 충분히 미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 정도 되는 사람이 많지만은 자연에 묻혀있는 지극한 즐거움을 다른 사람들은 모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현재의 삶을 풍월주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자연 속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사 1 부분 한번 보시면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봄의 아름다운 경치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죠? 자, 다음에 한번 보시면 일단 여기서 표현을 잘 보셔야 되는데 둘째 줄 부분이죠. 둘째 줄, 셋째 줄에 도와 행화는 석양리에 피어 있고 그다음에 녹양방초는 새우 중에 푸르도다라고 해가지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 문장 구조 반복되는 거 금방 눈에 띄죠. 대구법이라는 거 확인될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뭐로 뭐 있는가, 뭐로 뭐 있는가에서 역시 대구법 확인이 되죠. 그죠? 이런 것들은 출제진들이 문제 내기 굉장히 편하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표현면에서 수풀에 우는 새가 봄 기운을 못내 이겨서 소리마다 아양을 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봄에 설레는 건 시적 화자 자신이기 때문에 요거 감정이입이라는 표현 방식 쓰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정서적 등감을 그 다음에 객관적 상관물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특히 본사 1부분에 이 마지막 줄 보시면 수풀에 운한 새는 충기를 못 내게와 소리마다 교태로다라고 해가지고요. 이 부분만 가사는 일반적으로 사음문대 이 부분만 유군보가 되고 있죠. 그래서 파격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요거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다음 거 한번 가보죠. 3번 지문인데요. 본사이 부분이에요. 내용은 확인하시고요. 일단 내용 한번 보시면 봄의 흥취, 즐거움을 다루고 있고요. 말 그대로 이제 한중진미라는 말 한마디로 축약해서 표현하고 있죠. 그죠? 한가운 가운데 느끼는 즐거움 정도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표현 한번 보시면요. 이런 거 보세요. 무라일체언이 즐거움이 다르겠는가? 라고 해가지고요. 의문형으로 내용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서리법이라는 거 확인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요. 어디에 둘째 줄 뭐에 보고 어디에 뭐에 보고 해가지고요. 문장 구조 반복되죠. 대꾸법. 이 고전 시가에서 대꾸법이 원체만이 확인되기는 하는데요. 선택지의 표현 방식으로 나왔을 때 항상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죠?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4번 지문 한번 가보죠. 그죠? 이웃들에게 산수 구경 가자고 권유하는 노래가 될 거고요. 여기에서도 대꾸법 확인됩니다. 이를테면 답청은 오늘 하고 욕기란 내일 하세. 그래서 뭐는 언제 뭐하다, 뭐는 언제 뭐하다. 그 다음에 아침에 채산하고 나조에 조수하세. 이 나조에라는 것은 저녁이라는 뜻이죠. 이런 것들은 현대어풀이도 살짝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 둘째 줄, 셋째 줄 부분에서 다 대꾸법이라는 거 확인되고 있고요. 5번 지문 한번 가보죠. 봄날 즐기는 모습들이 쭉 나와 있고요. 시어에서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이 마지막 두 줄 부분에 떠오는 것이 도화라고 나와 있죠. 그죠? 복숭아 꽃인데 이게 뭐예요? 무릉도원. 말 그대로 신선세계와 연결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떠내려오는 도화, 복숭아 꽃을 보고 무릉이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신선세계가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표현 한번 보시면 이 부분 한번 보죠. 그죠? 청향은 맑은 향기는 잔에 지고 술잔에 떨어지고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향기가 잔에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이거 뭐예요? 공감각 쓰인 거죠. 그죠? 그래서 향기, 후각에 잔해지고 시각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한번 보면 이 줄 전체를 한번 보죠. 무엇은 어디에 뭐하다, 무엇은 어디에 뭐하다라는 거 역시 뭐 확인되죠? 대꾸라는 거 확인되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어른은 막대기를 짚고 아이는 술을 메고 해가지고요. 그죠? 말 그대로 주어 목적어 서술어 주어 목적어 서술어 해가지고요. 문장 구조 반복되는 거 확인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바로 6번으로 한번 넘어가서 보죠. 상충곡 생각보다 길지는 않아요. 그죠? 일단은 6번 부분에서는요. 본사 5 부분인데 산봉우리에서 바라본 봄날의 아름다운 경치 얘기하고 있고요. 표현 한번 보시면 연하 1휘는 금수를 재편난 듯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죠? 지규법이라는 거 이런 거 확인되죠. 어렵지 않을 거고요.
결사 부분, 자연에서의 안빈 낙도를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시어에서 대비, 대조가 나타난다. 이를테면 공명이나 부기 같은 것들은 세속적인 가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청풍 명월이나 단표 누안 같은 경우는 자연에서의 소박한 삶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서로 대비되고 있다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첫째 줄 보시면, 자, 공명도 날거리고 부기도 날거리니 라고 해가지고요. 사실은 시적 화자가 부기 공명을 멀리하는 건데 주체와 객체를 바꾸어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주체와 객체를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대상을 자기 나름대로, 그죠? 자기 나름대로 변형해서 활용하고 있다 해가지고요. 대상의 중간적 변형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장 구조 반복되죠. 뭐도 무엇을 뭐하다, 뭐도 무엇을 뭐하다 해서 뭐 확인됩니까? 대구법 확인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둘째 줄에 청풍 명월 외에 어떤 것이 있겠는가 의문형으로 강조하는 서리법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아모타 백냥 생략이 이만한들 어찌하리라고 해가지고 역시 의문형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리법이죠. 자, 작품 전체로 보면 자연에서의 물화일체, 안빈낙도의 경지 같은 거 나와 있고요. 시상 전개 방식 보면 우리 왜 맨 앞에서 수간목에서, 그죠? 우리 교재 같이 보고 계시죠? 217쪽. 그래서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1번 지문의 서사에서 수감목이라는 공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웃들에게 산수 구경 가자고 권유할 때부터는 들판이라는 명칭이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그죠? 일단은 들판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냇가에 앉았다가 산봉우리에 올라가가지고요. 시선의 이동 혹은 공간의 이동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거고요. 이 공무원 국어 시험에서는 형식적인 측면도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가사의 맨 마지막 부분이, 그죠? 아모타 백년 행락이 이만한들 어찌하리라고 해가지고요, 그죠? 말 그대로 이제 시조 종장의 글자 수와 일치하거나 유사한 글자 수로 끝맺는 부분, 이런 가사들을 우리가 정격 가사라고 얘기를 하죠. 시조 종장의 글자 수와 일치하거나 유사하면, 유사하다는 것은 3543의 3글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정격 가사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짧게 상충곡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관동 별곡은요 조금 시간 들여가지고요 한 번에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